저는 고속 읽기를 좋아하고요. 영화 보기를 좋아하고 음악 듣기도 좋아하고 하루에 페이스북을 하는 데만 1시간, 2시간 넘게 쏘는 아주 평범한 22살의 대학생입니다. 저는 명동거리를 다니면서 쇼핑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것들은 여러분들에겐 정말 특별할 것 전혀 없는 평범한 일상일 텐데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특별할 것 전혀 없이 느껴지는 그 일상이 저에게는 저의 평생을 다 바쳐서 이뤄내고픈 간절한 소망,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일상인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다 바쳐도 이뤄낼 수 없는 꿈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누군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지상 천국에서 살고 계셨다는 걸 얼마나 많은 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보려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위험천만한 길에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멈춰있는 곳, 희망이라 없는 곳, 여기서 차로 1~2시간 거리면 갈 수 있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너무도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고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 보고 싶은 영화를 공개적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래 자기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본다고 하여 죽어가는 저의 친구 엄마들과 저희 이웃들을 보면서 살아야 했는데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고 학원을 가는 시간이면 저는 작업복을 입고 논밭에서 작업장에서 막돌을 날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터넷이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이렇게 환한 전등불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정말 원시 시대에도 같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제가 가장 먼저 배운 게요. 말을 조심하는 법이었어요. 여기서 와보니까 여기서 사시는 어린 친구분들은 어릴 때 피아노 레슨을 받고 태권도 도장을 가는데 제가 처음으로 배워야 했던 건 말을 조심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학교에서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하지 않는지 또 매일 위대한 수령과 친한 지도자에 대해서만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북한 기준으로는 되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 덕분에 한 번도 배를 돌아본 적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하지만 무엇도 보장이 안 되는 북한에서 아버지는 갑자기 감옥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평양에서 해산으로 밀수를 하셨는데요. 그 밀수가 북한 정권과는 반대된다는 거라고 하여서 아버지는 17년형을 받고 감옥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성분 시스템이 있어요. 그 성분 시스템은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결정짓는데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본인이 아니라 바로 정권이고 정부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타락한 저의 출신 성분으로는 제가 그 어떤 밝은 미래도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저의 꿈은요, 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일이었지만 저의 타락한 출신 성분으로는 대학을 꿈꿀 수도 없었고요.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밀수로 들어온 이런 DVD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 드라마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한국은 정말 남녀계 어린 아이들은 깡통을 차고 신발을 닦고 있으면서 정말 미국 식민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외국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저에게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받은 아이디어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저와 저희 어머니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희 영화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밝은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 북한을 떠나서 탈북하기로 부모님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총 2번의 국경을 넘어야 했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넘은 것은 압록강이었어요. 중국과 북한에 있는 강인데 그곳에서 제가 영하 30도도 넘는 곳에서 살얼음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곳에 가서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중국을 가니까 친구들이 막 청바지를 입고 밖에서 나가다니는 거예요. 나 한국 드라마를 집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북한에 있었으면 청바지도 못 입고요. 그런 드라마를 봤으면 바로 총살을 당할 일인데 중국에서는 그게 가능한 걸 보고 제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로서 그 신분으로서는 저에게는 그 어떤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는데요. 정말 숨소리 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중국에 처음 가서 제가 들은 소리가 저희 아버지가 장암의 말기여서 이제 1개월에서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들었는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생명을 잃는다는 게 너무 슬퍼야 했지만 제가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나 하는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신분 가지고서는 아버지를 화장할 수도 어디 묻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숨이 멈춰져 있는 아버지를 앞에 두고 저는 한 번도 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의 그 목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으면은 잡혀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울지 않고 그냥 눈물을 속으로 꾹꾹 삼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는 탈북자로 산다는 건 참으로 너무 힘들었는데요. 탈북자는 사람답게 죽을 권리도 없었고 가족들과 이별에도 너무 익숙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와 어머니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다 죽더라도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1초 1초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에게 다 빌고 또 빌었어요. 왜냐면 죄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저를 살려달라고 저는 정말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습니다. 2009년 2월 영하 40도 온도에서 저는 몽골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면 브로커 비용을 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몽골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몽골로 가서요. 어린 3살 아이와 다른 7명의 사람들과 함께 칼 하나와 나침반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 칼은 제가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북송될 경우를 준비해서 저의 목숨을 끊어줄 칼이었고요. 하나는 제가 저를 몽골로 인도할 방향을 가르쳐줄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 저를 가장 두렵게 했던 건 총에 맞아 죽을 두려움도 아니라 얼어 죽을 두려움도 아니라 바로 잊혀진 존재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생명은 고귀하다고 하죠. 특히 인간의 생명은 다들 고귀한다는 거에 동의를 하시죠. 근데 그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죽어도, 이 땅에서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두려움이 그 무엇보다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을 오게 됐고요. 몽골에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자유는 너무 달콤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저에게 허락된 자유라고는 오직 상상할 수 있는 자유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그 시간이 참으로 좋았어요. 왜냐면 저의 상상 속에서는 그 누구도 저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제 인생의 주인이 제 자신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상상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자유는요,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저에게 꿈꾸는 것을 허락하게 했고요. 또 그 꿈은 저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BC도 모르는 제가 영어로 지금은 세계에 대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와서 초등학교 3학년 수학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배워서 대학에서 지금은 마음껏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였는데 자유가 이 모든 걸 다 가능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대사로 프리덤 팩토리에서 일하고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이제만 돌아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의 시선이 북한 김일성 정권에게만 맞춰져 있었잖아요. 핵을 만들고 핵실험이 어떻고.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 땅에서 울부짖고 있는 2200만 명에 대해 우리 북한 동포들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의 꿈은 당연히 남북한의 하해자가 돼서 남북한이 잇는 역할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통일 한국과 미래를 잇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해야 될 건요. 인권과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이고 꿈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들었던 말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되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그런 분이 저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주면서 하셨던 말이 현실을 직시해라. 그런 일을 해서는 성공을 못한다. 그런 일을 해서 어떻게 취직을 하겠니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꿈쟁이였어요. 그 작은 상상할 수 있는 그 작은 자유만으로도 저는 자유로워지는 큰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렇게 큰 자유가 앞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은 사회에서 말하는 그 선입견과 사회에 있는 틀에 성공의 잣대에 맞춰 자신들의 꿈을 설계하고 또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얻고 싶어하는 그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모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스펙을 쌓으면서 돈 버는 길이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길이가 된다는 것 참으로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오늘 이 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정말 그 자유를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두 가지를 꼽는데요. 하나는 북한에서 태어난 일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을 떠나는 일입니다. 제가 북한을 그 땅에서 살지 않았다면 노예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몰랐을 거고요. 또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능력이 없었겠죠. 하지만 제가 그 땅에 태어났고 이런 걸 겪어왔기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는 거는 정말로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오늘 강연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아버지도 그 자유를 갖지 못하고 경험해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자유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회에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취직을 하고 여기서 굶어 죽을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거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유 마음껏 이제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자유와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우리에게 지금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와 인권을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